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약가 문제를 이유로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이후 57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무역 전선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율 관세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을 노린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예산안이 정부 구조와 경제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353.9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이다호 산불 현장에서 무장 괴한의 기습으로 소방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WHO는 외로움과 고립이 연간 87만 명 이상의 사망 원인이라면서 이를 전 세계적 보건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약값 정책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약값을 낮게 책정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아람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제약협회와 상공회의소 등 주요 산업단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서 수출한 의약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요 타겟이 된 이유는 뭔가요? 제약협회는 한국이 시장 가격 이하로 약값을 억제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로워 신약 출시가 지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OECD 고소득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이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정부들이 의도적으로 약값을 낮춰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 연구개발비를 사실상 감당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는 어떤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나요? 미국 제조업협회와 생명공학협회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너무 낮은 기준의 비용 효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미국 제약사의 혁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급여 기준 상향, ICER 기준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대신 외국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자국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의료 접근성을 강조한다면 일정 부분 논리를 펼 수 있겠지만 무역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어려운 협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무역 협정에서 약값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무역팀과 만나 상호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는 7월 8일 종료되며 한국을 포함한 57개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했으며 다른 국가들과도 무역 불균형, 비관세 장벽 해소를 두고 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협상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각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미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7%가 수출에 의존하지만 중국과 EU는 각각 3% 안팎에 그쳐 관세 충격이 덜하다는 설명입니다. 관세율이 평균 25%포인트 오르면 미국의 실질 수출이 최대 28% 감소할 수 있고 GDP도 1.3%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범인들은 30개가 넘는 의료용품 회사를 인수한 뒤 요로 카테터 등 불필요한 장비를 10억 개 이상 청구하며 10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메디케어 지급을 막았지만 민간 보험사에서는 약 10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명이 기소됐고 해외 공모자까지 포함된 이 사건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초대형 예산 법안,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상원에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연방정부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됩니다. 유미정 기자, 이 법안의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세금 감면 정책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소득세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표준 공제를 부부는 최대 3만 2천 달러, 개인은 1만 6천 달러까지 늘리는 등 고소득자 중심의 감세가 주를 이룹니다. 소득세 감면 외에도 복지 예산에 대폭 삭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메디케이드에 집중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이 연방 건강보험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 정부의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 지원 삭감은 지역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원안에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시골 병원을 위한 2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기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큽니다. 식비 지원 제도인 스냅도 변화가 있죠? 네, 연방정부가 부담하던 운영 비용의 대부분을 주정부로 넘기고 부정수급률이 높은 주는 최대 15%까지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각 주에서는 혜택 축소 또는 예산 재조정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국경 안보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는다고요? 국경 장벽과 해상 요새 건설, 구금시설 확장 등에 무려 1,70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수용하고 이송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반이민 기조가 더욱 강화됩니다. 그 외에도 눈에 띄는 조항들이 꽤 많다면서요? 네, 신생아에게 1,000달러의 트럼프 계좌를 개설해주는 조항,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산 차량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요구해 서류 미비자와 일부 이민자는 제외됩니다.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다고요? 맞습니다. 대학 기금 수익에 대한 세율을 최대 8%까지 올리고 홈스쿨링 및 사립학교 기부금에 최대 연 40억 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교육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대폭 삭감됩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태양광 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인센티브가 폐지되며 대신 멕시코만과 알래스카 보호구역 내 석유가스 시출을 허용하는 등 화석연료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방 예산과 관련해 특별한 항목이 있다던데요. 국방부에는 총 1,580억 달러가 배정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황금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우주 전력 강화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연방 직원의 복지 축소, 부채 한도 5조 달러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법안인데 하원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상원에서 원안이 크게 바뀌면서 하원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내부 설득을 통해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안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핵심 유산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세금, 복지, 이민, 기후 정책까지 전방위에 걸친 이 법안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트럼프의 정책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자해설계라 볼 수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주요 주가 지수들이 상승하며 상반기를 강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2% 오른 6,204.94로, 나스닥은 0.49% 상승한 2373.10,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63% 올라 44,094.77에 마감하며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의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업 실적 개선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원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78% 하락한 1353.9원으로 마감해 원화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주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총격에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당국은 한 무장 괴한이 불을 내고 소방관을 유인해 총격을 가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으며 고성능 소총이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건은 아이오와 커들레인 지역의 인기 등산지 캔필드 마운틴에서 일요일 오후에 벌어졌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도로 위에서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을 공공안전을 지키는 이들을 향한 무의미한 폭력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총격 여파로 진화 작업이 지연되며 약 20에이커 규모의 화재가 계속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큰 타격을 주며 전 세계에서 매 시간 100명 이상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외로움을 겪고 노년층의 3분의 1, 청소년의 4분의 1이 고립된 상태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WHO는 외로움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우울증, 자살 위험까지 높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는 새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날아가기 전에 꼭 잡아야 하니까요. 오늘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